125페이지 연습 문제 스텝 2 갑시다. 114번. 자, 2차 방정식 있고 두근 알파 베타 또 나왔네. 두근 알파 베타, 두근 알파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항상 기본. 자, 이걸 가지고 이런 시계값을 구하는데 이제 조금 눈치가 있으면, 자, 시계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막 제곱이 보이잖아요, 그지? 제곱이 보이면은 여기는 제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뭐 당장 뭐 합곱을 이용해서 풀기는 좀 힘들고, 이런 제곱 모양이 나오면은 여기까지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한 놈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알파 대입합시다. 알파 제곱 4알파 빼기 3은 0. 그럼 베타도 근이잖아. 그럼 베타도 대입을 해. 그렇게 해야 이렇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두 근의 합곱도 이용해야 되지만은 대입을 한 요식 총 4개를 다 이용해야 된다. 자, 이제 정리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분모를 가만 보니까는 알파 제곱이 보이고, 아, 하필이면 4알파까지 같이 보이네, 그지?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를 한 방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까지가 그냥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알파 제곱 더하기, 미안해, 4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4베타 똑같잖아.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3 이항하니까 이것도 3인 거예요. 너무 쉽잖아. 그래서 요거 대입한 식을 잘 이용합시다. 그럼 분모가 뭐가 되냐?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남는 게 분자가 6베타 남고, 분자 6알파 남고. 그럼 뭐야, 결국? 마이너스 6베타, 마이너스 6알파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아, 이제 한 모양이 생겼네, 또. 그지? 한 모양이 이거니까요. 답은? 구하는 식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을 대입을 한 요 2차식을 잘 이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115번도 x제곱 4k 플러스 1x 2k 플러스 2는 0. 아, 또 나왔네. 두근 알파 베타. 그걸 가지고 또 복잡한 시계값을 구하네. 또 시계값을 구하네. 이게 6이더라. 자, 일단 두 근 나왔습니다. 알파 베타 두 근의 합은 4k 더하기 1. 두 근의 곱은, 그죠? 2k 더하기 1. 자, 여기서도 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x에다가 근을 대입을 해서 식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k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자, 네, 한 다음에 이제 이 시계값을 문제에서 6이라고 구해놨네. 가만 보면은 여러분 요 식을 딱 쳐다보면은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 뭔가 딱 예쁘게 정리가 되는 모양 보입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거 결국은 이제 합곱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야. 결국은 이런 거는 합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분해 항상 생각해야 돼. 합곱이 나오면 항상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자, 이거 항 4개짜리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 자, 어떻게 2개씩 묶을까? 앞에 거 2개 묶을까? 공통인수 알파 베타로 묶어내면은 알파 하나 베타 하나 남고, 항상 2개씩 묶었을 때 같은 모양이 생겨야 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그죠? 같은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지? 자, 그리고 끝까지 인수분해. 그래서 공통인수 알파 더하기 베타로 또 묶어내면은 앞에는 곱 남고, 곱 나왔잖아. 그러니까 빼기 1. 그럼 대입만 하면 되겠지, 이제. 알파 베타 합이 누구였냐? 합이 4k 더하기 1. 곱이 누구였냐? 2k 더하기 1. 이게 2k 더하기 1인데 빼기를 하는 거니까, 그지? 그냥 2k만 곱하면 되겠네. 아,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합곱으로 정리하니까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처럼 풀어주면 되겠죠. 일단 2를 먼저 약분할게. 2를 약분하면은 양변에 2를 나누면 3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은 4k 제곱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k 2차원에 3 넘어야 되겠죠? 그다음 인수분해까지 어떻게 할까? 1, 4, 1, 3 할까? 3에다가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k 더하기 1, 4k 빼기 3은 0이니까 그래서 k 값을 직접 구하면은 마이너스 1 또는 4분의 3까지 되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정수 k 값 구하는 거네. 정수 k 값은 이 중에 마이너스 1이 답이라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곱을 또 물어본다. 주어진 식을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하자. 자, 인수분해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116번. 이런 문제 또 나왔죠? 뭘 잘못 보는 문제 또 나왔습니다. AX제곱 BX C는 0이 있다. 첫 번째는 1차 항계수 B 제곱이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5랑 3분의 2가 되었대. 두 번째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상수항이니까 C를 잘못 보니까는 근이 3분의 5와 3이 나왔더니 제대로 된 처음 방정식의 해를 제대로 배우시오. 일단 잘못 본 문제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지만은 잘못 본 걸 가지고 일단 식을 쓰는 거죠. 잘못 본 걸 가지고. 자, 첫 번째. B를 잘못 봤다. B를 잘못 봤다. 그럼 B는 잘못 본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A와 C는 제대로 본 거야. 그지? A와 C는 제대로. B를 잘못 본 거는 A와 C를 제대로 본 거니까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를 잘못 봤다는 소리는 A랑 B는 제대로 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A랑 B를 이용하면 된다. 그지? 자, 그럼 B를 잘못 봤다. 두 근은 잘못 된 근이긴 하지만 이 근이다. 근데 A와 C는 제대로 본 거야. 자, 방정식에서 A와 C를 가지고 우리가 두 근의 뭐는 알 수 있다. 그치? A와 C를 가지고 두 근의 곱 A분의 C죠. 두 근의 곱 A분의 C A분의 C는 요 두 근의 곱 그죠?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더라. 그래서 A분의 C는 마이너스 3분의 5. 근데 A값, B값이, A값, C값이 각각 3이고 5란 소리는 알 수가 없어, 그지?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를 C는으로 정리할 겁니다. 양변에 A를 곱해가지고 A분의 C는 마이너스 3분의 5 양변에 A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A C라는 문자를 A로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C를 잘못 본 거는 A와 B는 제대로 본 거니까 A와 B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두 근의 뭐는 할 수 있다?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두 근의 합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은 요 두 근의 합 3분의 5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얼마가 되냐? 3분의 14가 됩니까? 이렇게 두 근의 합 제대로 된 걸 가지고 두 근의 합은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B는으로 정리할 거야. B는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들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를 곱하면은 B는 마이너스 3분의 14A 이렇게. 그래서 B라는 문자도 이렇게 A로 바꿀 수가 있다. 당장 AB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처음 방정식 제대로 된 해를 구하시오. 처음 방정식 이해거든. 그래서 이런 개수 A, B, C를 전부 다 이렇게 A로 다 바꿀 거야. 그래서 일단 A는 그대로 AX제곱이고 B가 요거이 마이너스
3분의 14a로 b가 자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c 자리가 요거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a로 바꿔서 이렇게 전부 다 a가 들어가게끔. 자, 그래서 전부 다 a가 있으니까 이제 a로 다 나눌 수가 있지, 그치? 양변을 a 자체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a로 나눠주고요. 2차 방정식 푸는데 분모 3이 거선이니까 양변 3을 곱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2차식을 만드는 거,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3, 1, 3, 5, 1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이제 제로 된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5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보여줘. 잘못 본 거는 냅두고 제대로 본 거를 가지고 두근의 곱, 두근의 합,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ABC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ABC를 구할 수는 없고 ABC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처음 방정식에 이 모든 계수를 다 A로 다 바꿔서 이 방정식 풀어라. 이것도 이 방법을 좀 잘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117번은 계속 똑같은 문제예요. 두근의 합곱, 근과 계수 관계. 자, 0이 아닌 세 실수 PQR이 있는데 x제곱 px 그 다음에 더하기 q는 0. 요놈의 두근은 알파 베타. 또 새로운 방정식이 있어. rx 더하기 p는 두근이 2알파 2베타. 구하는 거는 q분의 r을 구하시오. q분의 r을 구하시오. 자, 문자가 좀 많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문자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근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q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식 두 개 세웠어. 자, 그 다음 방정식 두근 나와 있으니까 또 두근의 합 2알파 더하기 2로 묶어낼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 곱하면 4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여기서 p. 또 식 두 개 나왔어. 자, 식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어. 4개 나왔는데 여기서 사용된 쓰여진 문자가 몇 개냐? 문자. 쌤이 항상 얘기하지.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의 관계를 잘 봐야 돼. 자, 식은 4개야. 문자가 몇 개냐? 보세요. 알파, 베타, P, Q, R. 문자가 5개야. 문자가 5개. 그러면 이거는 이 식을 앞만 정리해봐야 문자, 알파, 베타, P, Q, R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도 봐봐. 이걸 구하는 거야, 그지? 응? Q분의 R을 구하래. Q분의 R. QR을 각각 구할 수도 있지만은 Q분의 R을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자, 또 여기서 잘 보면 또 이제 곱 모양이 나와 있고 여기도 곱 모양이 있잖아요, 그지? 네, 구하는 거는 우리가 Q분의 R이니까 이제 이 합곱을 다 이걸로 바꿉시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합이 마이너스 P니까 여기다 합이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 P를 딱 대입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또 곱이 보이죠? 곱? 여기 알파 베타 곱이 있는데 곱이 Q더니 그럼 Q를 또 여기 곱에다가 딱 대입을 해줘서 전부 다 PQR만 정리합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P니까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R. P와 R의 관계가 나올 겁니다. 정리하면은 R은 2P가 되겠죠? R은 2P. 그 다음에 또 알파 베타 곱 자리에다가 Q를 대입을 하면은 4Q는 P가 되겠지, 그지? 4Q는 P.
그럼 결국은 또 이걸 Q는으로 정리할까? Q는으로 정리하면은 4분의 P가 되겠네. 그래서 Q는 4분의 P. 그래서 R도 2P로 P로 정리할 수 있고 Q도 4분의 P, P로 정리할 수 있어. 똑같은 P 문자로. 그래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잉. 자, Q분의 R이라는 거는 R 나누기 Q죠. R 나누기 Q. R 나누기 Q. 근데 이 R과 Q를 다 P로 바꿀 수 있으니까 R은 2P 나누기 Q는 4분의 P. Q는 4분의 P. 그래서 곱셈으로 바꿔서 정리하면은 곱하기 P분의 4가 되니까 이제 P가 약분되어서 이제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써먹는 문제인데 이 문자가 좀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합곱 모양을 이용해서 문자를 정리해 나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R과 Q를 전부 다 한 문자 P로 똑같은 문자로 정리를 해줘야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18번, 119번. 자, 118번은 앞에서 필수에서 할 때도 나왔던 내용. 2차 식이 하나 있어요. 대놓고 나와 있어. 자, 2차 식은 있고요.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조금 복잡한 새로운 놈을 만들었어. 이거에 두 근의 곱을 구해보래.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의 곱을 구해보래. 두 근의 곱 하면은 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거. 자, 근데 fx식만 있어. 근데 방정식은 안 만들었어. 자, 그래서 우선은 fx 요 x제곱 2x 플러스 요 놈이 는 0 되게끔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요 fx가 0 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일단 뭐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근을 직접 구하는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근을 적당히 알파 베타라고 잡아. 두 근 알파 베타 잡아서 이제 또 두 근 잡았으면은 우리가 알파 베타의 합 곱 알 수 있지, 그지? 두 근 합곱. 그래서 fx가 0 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고 근과 계수관까지 씁니다. 자, 그 다음은 새로운 방정식이야. 우리 했죠? 2x 더하기 3은 0.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면 되겠지. 자, f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은 0 되는 거고, 근이 알파니까. f 괄호 자리에 베타가 들어가면 0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f식이야. 근데 요 괄호 전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 괄호 전체가 뭐가 되는 거? 알파가 들어가면 되는 거. 이 괄호 전체가 베타가 들어가면 되는 거임.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전체 2x 더하기 3이 알파 되고 베타가 되는 x 값이 두 근이다, 그지? 그래서 3 다 x는 정리하면은 3 넘기고 2 나눠준 게 요게 x 값 하나고 또 하나가 2분의 또 3 넘기고 2 나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은 요거더라. 요 괄호 전체가 알파 되고 베타 되는 x값. 그래서 이제 이 두 근의 뭘 구하시오?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래서 하나는 2분의 알파 빼기 3이고 하나는 2분의 베타 빼기 3이고 이거의 곱을 구하니 말이지. 근데 이 곱을 구할 때 이제 여기 합곱이 써먹겠죠. 자, 분수의 곱이니까 분모 4 2가 아닙니다. 자, 둘이 곱합시다. 바로 정리할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은 3, 3은 9까지. 그래서 보면 곱이랑 한 모양 딱 되는 거 나오잖아. 정리하면은 4분의 곱이 얼마냐? 5 합은 2 마이너스 6 더하기 9 계산은 얼마예요? 2가 나옵니까?
fx가 0되는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이때 이 x 자리에 복잡한 식이 들어간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요 괄호 전체가 알파 되고 베타 되는 x 값이 근이다. 절대 이 x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 그 다음에 119번 스텝 2 마지막이네. 자, x제곱 mx n은요 한근이 허근이네. n분의 1과 n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보시오. 이때 mn도 실수고 ab도 실수다. 자, 이번 문제는 개념은 이거죠.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ABC 개수가 다 모일 때 얘네들이 모조리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이거의 한근이 허근이 나오면은 허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숫자로 바뀌고 뭐 3 더하기 2i 이런 허근이 나오면은 항상 얘랑 같이 다니는 세트가 있다, 그지? 전래 때 둘이 항상 같이 다녀야 돼. 뭐라고? 켤레 복소수. 얘네들이 항상 세트다, 그지? 중요한 거는 개수가 실수일 때. 자, 그래서 이놈도 마찬가지.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문제에서 보세요. mn이 뭐라고 했어? mn이 대놓고 실수라고 했잖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한근이 허근이야. 그럼 다른 한근은 자동으로 뭐다? 켤레 복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요거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닌다. 그럼 봐봐. 근 두 개 다 구했잖아? 또 두 근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근과 개수 관계. 근과 개수 관계. 자, 둘이 더하면은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을 식에서 먼저 써줍시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m이 두 근의 합인데 식을 두 개를 더하니까는 날라가고. 또 봐봐. m 되게 쉽게 나오잖아. m은. 그 다음에 두 근에 뭐 써먹는다? 곱. 요 식에서 두 근의 곱이 n인데 이 두 근을 곱하면 그죠? 켤레 복소수의 곱은 제곱하면 1, 2제곱하면 4, 둘이 더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m, n이 이렇게 잘. 자, 이제 마무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네. 그 mn 구한 걸 가지고 얘게 두 개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m이 2니까 2분의 1이 한 근이고 m이 5니까 5분의 1이 한 근이지. 2분의 1과 5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고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 배웠죠. 두 근의 합 2분의 1과 5분의 1 합곱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계산하면은 10분의 7 됩니다. 그치? 합은 두 근의 곱하는 거 쉽잖아. 10분의 1, 그치? 그래서 합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 바로 갈 수 있죠. x제곱 일단 개수는 1. 합이 10분의 7이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곱 바꿔서 마이너스. 곱은 10분의 1이니까 그대로 는 0. 그래서 얘를 두고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더라. 그게 문제에서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지? 2차 계수 1로 만들어져 있고 A값, B값이 각각 구해줄 수가 있는 거지.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켤레 복소수 항상 같이 다닌다. 그 다음에 또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 지금 다양한 개념들이 섞여 있어. 자, 이렇게 또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또 모르는 거는 직접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선생님 질문하세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자, 힘내시고 다음 갈게요.